1866년 경기도 여흥민씨 가문에서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자영. 훗날 우리는 그녀를 명성황후라 부릅니다. 당시 조선은 내적으로는 세도 정치의 폐해에 시달렸고 외적으로는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탈 위협에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민자영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외가의 보호 아래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조용한 시골에서 자랐지만 책을 즐겨 읽고 유교 경전은 물론 시문과 역사에도 통달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또렷이 말할 줄 아는 총명한 소녀였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 간택이 진행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권력에 순응할 수 있는 온순한 여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민자영은 겉으로는 조용했으나 내면의 뜨거운 의지와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왕비로 간택되었고 1866년 경복궁에서 책복례를 치르며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은 영광보다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에는 흥선대원군의 권위가 막강했고 정치는 철저히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단지 자리를 지키는 왕비가 아닌 조선을 바로 세우는 정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대원군을 지지하는 세력과 명성황후를 지지하는 척족 세력 그리고 외세와 연결된 계화파까지 3분된 권력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1873년 명성황후는 고종을 설득해 흥선대원군을 실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조선 정치의 주도권이 처음으로 여성의 손에 넘어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개화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점점 노출되었고 명성황후는 이를 막기 위해 청나라와 러시아 등 열강과의 외교적 균형을 시도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조선 구식군이 개화 정책에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명성황후는 폭도들의 표적이 되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궁궐을 탈출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곧 청나라에 의해 북경으로 끌려갔고 그녀는 다시 돌아와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1885년 명성황후는 고종과 함께 러시아 공사관과 밀접한 협상을 추진합니다. 그녀는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중립 외교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 정세를 꿰뚫는 놀라운 외교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명성황후의 움직임을 크게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낭인들과 조선인 친일 세력이 경복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날 명성황후는 궁궐의 건천궁에서 무자비하게 시해당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나라를 위해 움직였다는 이유로 외세의 손에 의해 무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그녀의 시신을 훼손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조선의 국모에 대한 이런 폭력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겼고 이 사건은 훗날 을미사변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주권을 지키려는 여성 지도자에 대한 외세의 잔혹한 경고였고 무너지는 조선의 운명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망 이후 고종은 그녀를 위해 대한제국의 칭호를 수립하며 그녀에게 명성황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이는 단지 애도의 의미가 아니라 민자영이라는 인물이 조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후세에 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서 자신만의 소신과 철학으로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궁궐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외교 전략가였고 강력한 정치 리더였으며 무너져가는 조선 왕조를 붙잡고자 했던 국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성황후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의 결단과 외교력 그리고 자주성을 지키려 한 신념 때문입니다. 그녀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심과 지혜로 맞서 싸운 사람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